네, 민선 8기 1년을 맞아서 노컷뉴스 전복의 오늘이 지자체장 취임 1년 인터뷰를 차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리한 인물 최훈식 장수군수입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훈식입니다. 네, 지금 취임 1년을 맞이하셨는데요. 네네. 먼저 맞이하신 그런 소회를 좀 밝혀주시죠. 우선 저는 1년 동안 저를 잘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제가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장수군을 위해서 제가 밑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앞으로 그 밑그림을 잘 성공리에 이루어지게 만들어 나가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네. 3년 동안도 잘 지켜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네. 먼저 지금 장수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책들과 또 주요 성과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는 선거 전부터 줄곧 통일되게 얘기한 게 일관되게 얘기한 게 하나 있어요. 장수의 미래는 공무원들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게 맞다. 네. 근데 그 생각은 제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변화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네. 그 공직자들이 1년 동안 제가 변화를 느끼는 게 많은 각종 평가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행안부에서 적극 행정이랄지 혁신 행정에서 저희가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네. 도에서 평가하는 세외 수입 분야에서도 저희가 또 우수상 받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잘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위민행정이고 장수군 발전의 밑거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벌써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니까 네네. 또 국민들도 안심할 것 같은데요. 장수의 미래는 농업에 있다고 또 취임 초부터 미래 농업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네. 장수군 미래 농업의 주요 기반인 스마트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스마트팜은 저희가 그 예산은 66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지까지 전체 확보했고 네. 전체 면적은 8헥타를 장수 두 살리에 지금 설치할 예정인데 금년에 이제 4헥타는 착공이 되고 네. 나머지 4헥타는 내년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4헥타에 대해서는 내년에 준공 예정이고요. 네. 후발로 그 4헥타는 25년도 2월 달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미래 농업 스마트팜과 청년 스마트 농업인 이런 것들은 인구 유인책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보이는데 장수군의 청년 스마트 농업인들 유인 효과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고 또 어떤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지금까지는 청년들을 위한 농업 정책이 사실 좀 미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 5일제 농업을 해야만 청년들이 농업에 저는 종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지금 주 5일제 농업이 실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 농업을 통해서 주 5일제 농업을 한다면 관심을 갖고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청년들이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종사하다 보면 인구는 좀 유입될 걸로 보고 있고 네. 거기에 따른 농군 사관학교 운영이랄지 네. 청년들의 정지여건 개선 뭐 그다음에 이제 청년 발전 기금도 지금 100억 정도 저희가 모집할 예정인데 네. 금년에 25억 정도 지금 기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 네. 농업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까지 연계해서 청년 정책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네. 스마트팜, 청년 쉼터 등 미래 농업에 대한 준비도 이제 좋지만 무엇보다 농가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판로 개척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관련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우선 금년도부터 농산물 안정기금 연 100억 원씩 네. 4년 동안 400억 원을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최저가 농산물 보상제를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7개 품목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판로에 대해서 좀 다양성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네. 제가 금년에 이제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장수한 후 네.
장수 사과, 장수 오미자, 네. 장수의 김치 등을 수출 계약을 300만 불 수출 협약을 맺고 왔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장수의 농산물들의 판로에 좀 애로사항을 좀 해소해 드릴 수 있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래 농업은 희망적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현재 많은 농촌들이 고령화에 또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장수도 다르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지금 이와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계신지요? 그 농촌의 인력 문제는 장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장수군은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공형 계절 근로를 금년도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와 연계해서 결혼 이민자 가정들 그 사촌 이내를 저희가 초대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장수군에 이제 157명이 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농촌의 인력들이 외국에서 오다 보면 이탈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결혼 이민자 가정 출신이다 보니까 이탈률이 없습니다. 정착률이 네, 더 100%입니다. 높아지는. 거의. 거의 100%. 예. 예. 거의 이탈률이 없고 형제 자매들이 있다 보니까 이탈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내년에도 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네. 또 결혼 이민자 가정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네. 중개업자가 중간에 없습니다. 네네. 그런 효과도 있어서 저희 지역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탈률 전혀 없고 네. 안정적인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농가들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장수군이 각종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 네네. 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 국가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떤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전년도에 이제 그 농식품부에서 네. 그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공모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 또 농식품부에서 그 기초 생활 거점 사업에도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사님께서 이제 공모했던 예. 그 수직형 스마트팜 그것도 이제 50억짜리인데 네. 공모돼서 청년들에게 완공이 되면 네. 임대해 줄 예정이고요. 네. 또 행안부에서도 이제 그 로컬 브랜딩 그 트레일 레이스라고 네. 어떻게 보면 사랑 마라톤이거든요. 예. 그것도 저희가 공모돼서 6억 확보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정말 많이 해주셔서 네네. 공모 사업에도 많이 선정이 됐고 또 국가 예산도 제가 중앙부처나 국회 동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에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핵심 사업 3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부처에서는 다 예산 확보됐고 기재부나 국회 단계만 되면 그것도 저희가 원하는 사업들을 좀 추진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공무원 조직 혁신을 통해서 이런 공모 사업들 빠르게 대응해서 예산을 따내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뭐 인구 감소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가 좀 굉장히 모든 시군 지역이 다 심각한 상황이라 고민을 계속해야 되는데 장수군의 생활 여건 개선 문제도 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인구 감소 문제는 뭐 이것도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지금 현상이고 그 수도권 아니면 대도시를 제외한 곳은 전부 다 지금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그건 현실은 받아들이자. 대신에 살고 있는 국민들한테 행복 지수를 올려주는 게 저는 1차적인 요건이다. 국민들이 불만이 많으면 떠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국민들의 삶의 안정, 행복 지수가 높아지면 정착하는데 좋은 여건이고 또 외부에서도 그 소리 듣고 저는 올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와 이제 관련해서 아까 국민들의 이제 생활복지 문제, 좀 아쉬운 건 장수군이 14개 시군 중에서 도시가스가 없는 유일한 시군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가스를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들은 거예요. 네. 1,400억 이상이 들어서 네네. 그것을 좀 수정해서 LPG 가스로 해서 좀 LPG 가스 복지 문제로 네. 에너지 복지 문제를 좀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SOC 산업 도로 개선 문제도 예. 지금 이제 멈춰 있던 장계장수관 19호선도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됐고 네. 그다음에 임실 장수관 국도 개선 사업도 지금 원활하게 공사가 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천천 무인 하이패스 사업도 예. 금년 8월 중에는 지금 착공될 예정입니다. 음. 그렇다 보면 이제 국민들한테 SOC 산업뿐만 아니고 활동하시는데 네.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접근성이 또 좋아야 또 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갈 수 있는데 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말씀하셨고요. 네, 인구 문제에서 사실 좀 가장 큰 게 또 교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장수군에서는 교육 관련해서 좀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세요? 저는 이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교육 예산이 장수군에 왔는데 굉장히 좀 미미했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 예산이 적었지 않느냐. 네. 아이들이 투표권이 있었다면 음, 저는 교육 예산도 많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투표권이 없는 우리 아이들도 장수 군민들의 한 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장수군 정책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전년 대비 교육 예산을 한 2배 정도 지금 확보해서 네.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에게 연 20만 원씩 바우처로 용돈 개념으로 해서 네네. 13세부터 18세까지 지금 반기별로 10만 원씩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걸로 뭐 학용품도 사고 네. 용돈 개념으로 네, 네, 네. 그리고 활용하고 이제 있군요. 대학생들이 뭐 주거 문제 때문에 알바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네. 연 200만 원씩 네. 주거 장학금도 저희가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군대에 있는 대학생이 아니고 타지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건가요? 장수군 출신이란 모든 대학생들.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 교육 관련 정책을 지금 이렇게 펼치고 계시고, 또 장수가 100만 문화 관광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네, 네. 전국적으로 장수하면 딱 떠오르는 유명 관광지가 아주 많다는 생각은 좀 들지는 않지만 네. 또 찾아보면은 은근히 있거든요.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저는 이제 장수를 한 번 오신 분들은 참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장수를 좀 가본 기억이 없다는 분들이 의외로 더 많아요. 일단 와서 봐야 좋다는 걸 아는데 네. 방문 그래서- 경험이 없어서. 예, 네. 그래서 왜 안 온가를 물어봤더니 음, 특별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못 가진 거예요. 네. 떠오르는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인근 시군들은 그래도 뭐 떠오르는 관광지 한두 개 정도는 있는데 네네. 장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장수하면 생각나는 관광지 하나는 저희가 좀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지금 농계사당이랄지 동촌고 분군, 누리파크, 의암호 저수지들을 한 25만 평이 됩니다. 네. 그것을 통합해서 우리가 종합 내재 관광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또 하나는 장수가 계곡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방화동 계곡이랄지 와룡 휴양미랄지 양학 계곡이랄지.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금년도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네. 방화동 그 휴양림에서 네.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장수의 이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좀 체험하면 네. 장수에 대한 추억들이 좀 많고 주변에도 좀 많이 알리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뭐 요즘 같이 무더운 계절에는 그 장수군이 특히 열대야가 거의 없더라고요. 항상 여름에 뉴스를 전하다 보면은 장수만 시원해요. 무주 장수 있죠. 네. 제가 이제 금년에도 최근에 예. 폭염이 왔을 때 네. 폭염주의보 중에 빠진 곳이 제가 최근에도 확인했는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저희 장수하고 네. 군산 쪽이더라고요. 군산 쪽이요. 예, 그다음에 이제 폭염이 되면 열대 현상이 또 나타나잖아요. 네. 열대 현상 중에 없는 곳이 14개 시군 중에
장수군이 거의 유일합니다. 네. 네. 이걸 아이템 삼아서 좀 많은 홍보를 하면은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예, 예. 맞습니다. 네. 그것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지역에서 꾸준히 발굴되고 있잖아요. 가야 유적. 네. 네. 가야 역사에 대해서 우리 또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네. 또 여기에서 유적이 발굴되면 좀 이거를 활용해서 역사 문화 체험이나 관광 프로그램으로 좀 강화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네. 저희가 연계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수가 가야에 지배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문화유적을 발굴하다 보니까 네. 장수 가야가 있었다는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가야뿐만 아니라 후백제 시대에도 장수가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었다는 게 지금 하나하나 증명돼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문화재들을 저희가 좀 잘 발굴하고 또 그걸 널리 알리면 장수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저희가 7월 12일 날 네. 그 침령산성이라고 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국가사적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군에서 이제 종합적인 발굴 계획뿐만 아니고 유적을 잘 알린다면 많은 분들이 또 장수를 찾아올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장수가야 역사관이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저희가 장수 가야 역사관이 아마 9월중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네. 보면 그 속에서 이제 장수의 가야 문화들의 또 가야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좀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좀 알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도민과 또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수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 저는 장수군에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이 진심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1년이 장수군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틀을 다지는 밑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하나하나 추진해서 행복한 장수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우리 국민 모두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국민만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약속을 지킬 것을 저희가 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힘이 센 군수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는 군수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군수님 앞으로도 이제 남은 임기 이제 3년 많이 남았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민선 8기 1년을 맞아서 노컷뉴스 전북이 오늘이 차례로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장 취임 1년 인터뷰. 오늘은 최훈식 장수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